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윤 전 총장과 여권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핫이슈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아마 캠프에도 2시간 전에 네. 알린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상당히 신중 모드를 네. 유지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무섭냐? 네. 정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느냐? 선거 때마다 네. 이런 정치 공작을 하는 행태 정말 한심스럽다. 네.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여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네. 반격을 가한 것이죠. 네. 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반격에 나섰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캠프와는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작년 4월 총선 전에 손준성 손준성이 검사가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주었다는 거죠. 전달했다. 예. 근데 이제 김웅은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이거를 사주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진실이 다들 모른다고 빠지고 있어요. 아니 손준성 검사도 저희가 쓴 적이 없다. 그런 거 없다. 없다. 그랬죠. 특히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판 기록까지 첨부 파일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다 남지 않습니까? 재판 기록을 이렇게 입수할 경우 거기에 아이디라든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 금방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웅은 뭐 어제 또 김웅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웅도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없다고 했는데 어제도 그런 걸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기억 얘기를 30번 넘게 했거든요. 30번 넘게. 그러니까 자기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잘 모르겠다. 조작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꾸 빠졌어요. 그리고 제보자 지금 뭐 윤곽이 좀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나 공익신고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실직고하라고 마구 공격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비호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오히려 더 그냥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통 벗고 나온 거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2라고 봐야 돼요. 조국 때 추미애한테 고초 당하던 게 시즌 1이라면은 이번에는 여권 공작에 내가 당하지 않겠다. 시즌 2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거 이해창 전 총재 때 그런 대선 관련해서 김대엽 사건도 그렇죠. 있고 기안건설인가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무너졌는데 그 공작들을 하던 버릇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김대엽 병풍 그거 자기가 터뜨렸잖아요. 근데 김대엽이가 유죄 받은 거는 대통령 선거 이회창 지고 난 다음에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작 정치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났는데 선거는 이미 끝났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지금 시작해서 하면은 벌써 검찰, 법무부
이 권력 여당 움직임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3월 선거면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재판은 만약에 시작된다면은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야무야 되는 거예요. 의혹만 자꾸 부풀려 놓고 도대체 나온 게 뭐냐. 이거 내가 봐도 윤 총장이 좀 이해가 가요. 이 기사부터 저 신문 기자 뭐 고박사님도 오래 하셨지만 저도 한 30년 했지만 기사부터 좀 엉성하잖아요. 네. 뉴스 버스라는 게 무슨 뭔지 모르지만 뉴스 버스인지 뭐 시내 버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막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막보다는 저는 뭔가 모 측에 이런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네가 좀 그 기사의 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좀 이 한 방향으로 좀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사에 뭐 윤 총장이 고발 사주했다고 이렇게 제목은 나오고 기사를 잘 보면 윤석열 검찰이 고발 사주했다. 좀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윤석열 개입 안 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다. 아니, 검찰이 전부 윤석열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사 중에서는 손준성이가 했으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한 거다. 근데 그게 손준성이가 그 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검찰총장 측근 자리긴 해요. 근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추미애가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거는 그때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거를 2달 전에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바꿔서 손중성을 꼽아놓은 거예요. 근데 손중성이가 만약 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윤 총장 한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내가 봐도 좀 무리하게 엮은 거고 누군가는 사주를 윤석열 총장이 사주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주를 뉴스 버스에다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도 좀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이 과거 김대혁 병풍에서부터 선거 때마다 지난 4.7 생태탕까지 여러 가지 정치 공작들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이진동 기자라든가 또 뭐 제보자 A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정치권 근처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동 씨도 과거에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TV 조선 김문수 캠프에도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TV 조선에서 무슨 사건이 좀 이것저것 좀 있었죠. 그거야 뭐 그 당시는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뭐 퇴직을 했는데 무혐의로 뭐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불미스러운 일로 TV 조선을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를. 어쨌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에서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를 배워야 한다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 이게 거의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뭐 지난해 대검 감찰 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마음에 탁 닿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게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기계 야성이 살아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시원하다. 그냥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공작 정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치사하게. 국회 얼마든지 불러라. 나 간다. 나 떳떳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오히려 국회 부른다고 큰 소리 치다가 지금 깨갱깨갱 하고 있어요. 부르는데 우리가 언제 부른다고 했냐. 언제 왜 부른다고 자기가 그랬냐. 나온다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깨갱깨갱 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왜 발로 한 대 차이면은 깨갱깨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가 재발이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정말 진실이 뭔지는 아직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건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윤석열은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개입됐다는 게 뭐 하나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전화 통화했다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꾸 윤석열로 몰고 가잖아요.
예.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그렇죠. 올문을 딱 씌우려고 네. 지금 여권에서 작정하고 나섰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생각 아닙니까? 그 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원로라는 사람이 작년 총선을 앞두고 뭐 공작 정치 제보가 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 같다. 예? 국기문란행위다 하는데 그때 공작 정치 자기네는 오거돈 성추행 그거 막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작년 총선 전에 오거돈 성추행이 났으면은 선거가 어떻게 뒤집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당 대표고 원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공작 정치에 맞들여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게 참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의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고발장에 누가 작성했느냐, 추처. 또 누가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느냐, 이게 밝혀지는 게 가장 핵심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제보자가 밝혀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정황들이 나올 거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고 또 고발장을 지금 누가 작성했느냐 이거. 손중성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웅이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4월 3일 고발장은 전혀 모르고 4월 8일 최강욱과 관련된 것은 메모만 전달해 줬다는 초안으로 메모만 몇 개 했다는 A4에 거죠. 한 장 정도로 써 메모만 전달해 그렇죠. 줬다는 거. 그런데 지금 고발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손준성 드림 해가지고 나와 있어. 손준성 측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도 적당히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제보자와 작성자가 이 사건의 규명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보자도 나 그 고발장 그거 잘 모르고 나 내 스스로 내 공익신고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냄새가 많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 뭐 A씨라는 사람이 지금 언론에는 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과거 박지원하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인데 근데 그 제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 안 했으면 지금 대검에는 누가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저 국민권익위 소관이거든요. 대검이 공익신고자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죠. 한 3일 만에. 아니 제보자 그 A씨가 공익신고를 자기는 안 했다는 안 했는데 그냥 했다고 하고서 그냥 받아줘서 그냥 너희들 언론에 이름 보도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공익신고는 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철저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저는 여권이 공작이 굉장히 개입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 드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 신재민이나 김태호 수사관이나 그 뭐 추미애 그 아들 그 휴가 관련해서 제보한 그런 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6개월 이상 검토하고 그 법리 검토가 끝냈는데 그리고 또 언론 보도 이전에 공익신고하는 겁니다. 지정을. 근데 언론 보도 다 된 다음에 검찰이 자기 소관도 아닌데 권한을 넘어서 공익신고자 해당한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어제 자료 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검토한 적 없다. 그 권익위 소관 아닙니까? 네, 권익위에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무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자로 확정했다니까 왜 당신들이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 누구예요 거기 한동수 김호수 총장 밑에 한동수 그 감찰부장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을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인 사람 아니에요. 과거 윤석열 증거위 넘어갈 때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반 윤석열을 선봉해 선 사람이 지금 이거를 공익신고자로 서둘러서 자기네가 지정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권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이 개입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박범계 장관도 그래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해도 됩니까?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은 박범계 아니에요? 김호수라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사건을 합니까? 지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손준성과 윤석열은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고 손준성이를 활용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망은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윤석열, 손준성을 엮고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앞에다가 또 빠질 구멍으로 사실이라며 이런 또
아니 하여튼 사실이라면이 뭡니까? 저 법꾸라지들이거든요. 법미꾸라지들. 예. 법만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요. 김웅이라는 사람도 저는 뭐 기억이 실제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총선 전이고 정신 없기도 하고. 정신 없죠. 뭐가 들어왔어도 그렇죠. 뭐 당으로 보내버렸다. 나는 뭐 뭔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럴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오줌똥 못 가리거든요. 초선 의원이 총선 출마해서 뭐 한 열흘 전인데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정신없죠. 정신없죠. 정말. 그래서 좀 그 말이 좀 뭐 면피성 아니냐. 뭐 저는 뭐 언론도 비난 많이 했는데 저도 뭐 그 면피성 발언일 수도 많지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양치질한 게 기억이 안 나서 칫솔이 젖었나 이렇게 만져봅니다. 아, 젖었으면 아, 양치질 했구나. 이런 정도로 일상적인 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웅이 면피성으로 좀 책임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좀 여러 가지 좀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저도 어제 뭐 기자회견을 보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니 기억 안 난 것을 기억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안 난다는데 어쩌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에 정신이 없어갖고 차만 타면 잠을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뭐 200페이지 전부 첨부 자료까지 한 것을 언제 그걸 들여다보고 못 보죠. 고발장을 만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선거운동 거예요. 유권자들하고 악수하면은 손이 뚱뚱 부을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 전화도 하루에 수백 통, 수천 통을 하고 문자 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관계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여당 박범계 장관 공격하고 검찰 친정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고립무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디다가 뭐 속된 말로 우통 벗고 나선 거예요. 우통 벗고 야 나랑 한번 승부 한번 걸자. 누가 진짠가 한번 따져보자. 우통 벗고 나선 거예요. 불러달라는 불러라 거예요. 이거지. 민주당이 뭐 부르겠다, 뭐 국정조사하겠다니 불러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그런 거 뭐 아닙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둥, 뭐 국민을 겁박한다는 둥, 뭐 이상하게 구하잖아요.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주변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가하잖아요. 사실 태도가 뭐 아나무인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언론을 뭐 비하한다고 그 얘기도 못 합니까? 마이너 언론이 인터넷 언론이 보다도 하려면은 제대로 큰 방송사나 메이저 언론 통해서 공작해라. 에? 메이저 언론은 공작도 통하지 않으려니와 그런 제보, 거짓 제보를 하더라도 메이저 언론에서는 취재 능력이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을 하죠. 역량들이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해 갖고 아닌 것은 그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뭐 기자가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리고 검증된 그런 능력이 있는 기자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주면 그냥 뭐 받아 쓰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냥 뭐 이진동 기자하고 기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 버스가 뉴스 시내버스가 된 거죠. 그냥 아무나 타고 아무나 내린 거예요. 그냥. 예? 아무튼 지금 그 제보자라는 사람도 본인은 공익신고도 안 했다는 거고 대검에서는 공익신고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제보자는 또 다른 사람이 제보할 수도 있다. 또 제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네.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B씨라는 게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넘겨준. 그 사람이 이제 또 제보를 할 수 있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검이 이렇게 공익신고로 딱 받아갖고 그 사람의 신원도 지금 우리들도 그래서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알죠. 예, 정치판에서 이렇게 놀았다는 사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입을 막아버린 데다가 한동수는 검사 인력까지 보강해갖고 지금 감찰인데 수사로 전환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여권이 지금 한통속이 돼서 삼각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저는 검찰 수사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들 한동수, 김호수, 뭐 박범계 이런 친구들이 주도하는 수사를 어떻게 믿어요? 검찰보다는 그래도 공수처가 조금 낫고 공수처보다 더 확실한 거는 특검 해야죠. 특검해서
객관성, 공정성이 보강된 수사를 해야지. 아니 한동수가 윤석열 못 잡아먹어서 날린 사람인데 거기다 수사를 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수사라고 저는 수사를 보여집니다. 하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옵니까? 설사 또 뭐 저쪽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하자 한다라도 지금 선거가 얼마나 남았는데 선거 기간 내에 그걸 우려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끝나서 뭐 아니더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정책관을 그 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에 서울고검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다 수사를 했는데 사적으로 이용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갖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탈탈 털었대요. 근데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때 다 나왔죠. 윤석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가지고 뭐 처가 쪽이라든가 또 자기 부인 쪽 그런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했다. 이런 걸 지금 당시 뭐 무슨 공공수사부장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면정 감찰관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추미애가 당장 고검에서 수사를 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조상철 고검장 체제에서 다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윤 총장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때 다 무혐의 된 게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또 보도가 되고. 자꾸 윤석열한테 불리한 게 뭐 언론을 장악한 그 지금 공작, 여권 공작에 의해서 자꾸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KBS, MBC, 뭐 연합방송, YTN 이런 데 통해서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 사실이 뭐 어마어마한 사실 공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검찰총장도 그렇고 전 국민은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하면은 다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인 김건희 씨나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최강렬이나 유시민 이런 사람 통해서.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고소 고발하면은 또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 총장이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수사를 해보라고 하지. 아니 당시 야당한테 그걸 고발하면은 그 상황에서 추미애가 스스로 푸른 상황에서 수사를 할 리도 없으려니와 황교안하고 그랬던 별로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황교안이가 계속 그 검찰 때 있을 때 물먹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노는 물이 달랐죠. 그 여주지청장으로 물먹이고 왔다 갔다. 자진시키고 그래가지고 황교안하고는 사이도 안 좋았어요. 황교안은 공안보고 윤석열은 이제 그 특수부라 완전히 노는 물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뭐 어마어마한 거다 뭐 하는데 사실 고소 고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해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직권남용도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자꾸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거리는데 나중에 쥐 한 마리 뛰어나가더라. 이것처럼 결론은 저는 쥐 한 마리 나올 거예요. 근데 내년 3월이 선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요하게 태산을 흔들려는 공작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완전히 친문 딸랑이 검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뭐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대로 될 리는 없는데 어쨌든 법무부도 감찰에 나서고 대검도 감찰에 나서고 또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경선 본선까지도 지금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이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그냥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쇠파이프로 때리던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족이 동네에서 두드려 맞고 왔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걸 나가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쇠파이프로 네가 오죽했어
그렇게 두드러면 하냐고 같이 때리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여권 간에 이런 이제 전면전 양상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총장도 자체적으로 정치 공작 특위라는 것을 네. 캠프 내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해야죠. 김홍일 네. 전 대검 중수부장. 네. 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머리 허옇고 그분 선배잖아요. 예. 윤석열보다 선배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0년생 정도 되니까 선배죠. 네. 김태우 수사관도 지금 거기에 합류를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네거티브 대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네. 지금 여권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일 말고도 지금 1탄, 2탄, 3탄, 4탄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스파일을 터뜨려서 줄리 사건 터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역풍이 부니까 이제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본격 대응해야겠다. 당에 맡겨놨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은 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보호해줄 생각이 없고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 당 대표도 별 관심이 없어요. 혼자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번에 터지면서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좀 일찍 터졌기 때문에 예.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충분히 뭐 이런 것은 극복할 수가 국민들한테 있죠. 이거 진솔한 자세로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웬만한 건 안 넘어갑니다. 이제 내장탕 저기 페라가모 신발 신었다고 오세훈 시장 나갈 때 그렇게 욕을 해댔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안 넘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네거티브한 그런 공작 정치 하는 놈한테 철퇴를 내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런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본선용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내 경선용입니다. 경선이 이제 막 시작하는 데다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끼리 내분 일어나고 자중질환 일어나도록 만드는 수법이에요. 그렇겠죠. 이제 본선용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본선용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분이 지금 뭐 홍준표 좀 올라오고 윤석열 좀 떨어진다니까 여당에서 박수 치고 있잖아요. 원래 지금 하자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홍준표 잘한다고. 가라앉히고 홍준표를 띄우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여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만만한 사람이 윤석열이 나오면은 이건 어렵고 내년 대선이 그 밑에 홍준표든 뭐 유승민이든 나오면은 땡큐다 그거니까 그런 것을 겨냥해서 지금 폭탄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배너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 전차 경주 나오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전차는 배너가 탄 거고 여기 홍준표 탄 거는 조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바퀴에다가 무슨 뭔가 좀 하려고 자꾸 자기 당도 그렇고 자꾸 그런 시도를 좀 하는 그런 냄새가 좀 자꾸 납니다.